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아르케인데 원질, 시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을 다루다니, 오늘은 사피엔스를 다루면 몰라도 네안데르탈인을 왜 다룰까? 왜냐, 바로 이게 네안데르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아까 거울에 비춘 그 체형이나 이런 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보기엔 너무 슬림한데, 그렇죠? 그러나 저하고 이목구비하고 골격이 유전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삼촌 사촌이 이 막 중량급, 막 헤비급 이렇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저도 만약에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 뭐 이를테면은 육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은 몸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온 유전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면역계에 작용하는 어떤 유전자, 이런 것들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입니다. 예전에 저는 8, 90년대에 이제 주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교과서 같은 데서 이제 보는 거는 이런 거죠. 호모 에렉투스부터 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마치 진화를 한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논쟁적인, 8, 90년대까지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 당대의 인류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툴로는 뭔가 빼박 증거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사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죠.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비만 유전자, 또 대머리 유전자, 또 면역계 유전자 등등, 좋은 거 별로인 거 다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근데 이런 빼박 증거는 다른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달리 쓰이게 되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뛰어야겠네.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요. 빨리 나와. 그런데 어이구 힘들다. 몸이 막 비틀려가지고 뛰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네안데르탈인도 이거저거 다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설, 그리고 얘네는 너무 그냥 원신이야 원신, 이런 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축을 하고 있다가 한 밀레니엄 넘어갈 때쯤에, 그러니까 2000년 이런쯤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할 때쯤입니다. 그때쯤에 한창 저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전자를 이제 해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최근까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것도 기존의 인류학이나 고고학이 아주 논쟁의 여지가 많고 했던 것들이 많이 풀리고 빼박 증거들이 나오죠. 이를테면 우리가 유전자 안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흡수됐다라고 하는 거, 그 종 자체는 지금 사라졌지만, 그리고 원자 수준의 단위에서 시대에 대한 추정, 그리고 재료에 대한 추정,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빼박으로 측정을 하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이전 제가 배울 때까지의 그런 것들이 다 싹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는 그냥 리니어하게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랑 유전자 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가까웠던 네안데르탈인도 있었던 것이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곧선 사람에서부터 슬기슬기 사람까지, 그 기간, 긴 기간 동안 뭐 진화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유전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유한한 생명체가 볼 때 너무나 이 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였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도 사람입니다. 학명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인데, 이 호모 에렉투스부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이게 호모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즉 사람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 그럼 다른 거 아니냐? 글쎄요. 유전자가 우리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은 종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나? 늑대하고 개하고 종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진행이 안 되면은, 한 번 진행이 교배가 됐다고 해도 이제 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나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굉장히 원시적이고 막 마치 우가 막 이랬을 것 같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키는 작지만 체구는 낮지만 엄청난 이 두개골과 흉곽, 심폐 능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하고 좀 겉으로 볼 때 좀 다른 모습들이 있고, 차이는 이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유전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원시인의 그런 누명을 좀 쓰고 지내다가 이번 세기에 최근 얼마까지 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할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들, 빼박 증거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몇 번의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씩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유전적으로 거의 같았고, 그리고 후반부 이 사피엔스의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사피엔스만 유일하게 사람 중에 살아남은, 요 즈음에 같이 있었던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너무 닮은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장하고 돌 위에 이렇게 하고 꽃 놓고 비석 세우고 뭐 이렇게 헌화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거를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은 다 그 여러 재료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네안데르탈인을 아르케로서 보는 이유죠. 이들이 동료를 엄청 아꼈어요. 얘네들은 큰 사냥감을 찌르는 도구로 주로 많이 이렇게 잡다가 많이 다치고 이랬던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버리지 않습니다. 부상자를 끝까지 챙겨줍니다. 왜냐, 클랜의 존속 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어차피 한 개체로서 이 험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또 그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이기도 하고 유전자에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회 혹은 무리로서는 최상위 포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무리를. 그리고 다친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일찍. 그런 것뿐 아니라 알고 보니 황철석으로 부싯돌도 썼어요. 놀랍죠? 부싯돌 쓰고 하는 것은 이 사피엔스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미 썼어. 아니, 우리보다 더 빨라. 그리고 이들이 우리보다 더 일찍 언어도, 예전에는 그것도 엄청 막 그 논쟁이 많았거든요. 원시인이다, 그냥 힘만 세고 무식하고 원시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일단 뇌 용량도 우리보다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설골만 가지고도 이들이 어떤 발음을 냈을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강이라든지 이런 것의 그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발음으로 의사소통을 했을지.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하고, 나라고 하는 개체가 어차피 이 관계망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다움의 그 인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보다 더 일찍 묘비석 세우고 꽃 놓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발견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는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논쟁이 많았어요. 얘들 무식한데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했겠느냐, 인간처럼. 그것도 인간보다 더 일찍. 근데 쏙쏙 발견되는 것들,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관계,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거 이쁘다. 또 심지어는 그 네트워크가 실제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들 넘어서의 죽음 이후의 것까지도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추도를 하고 이랬던 존재였던 거죠. 근데 지금 현대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사람만 남아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니 뭐 두뇌가 더 크길래, 아니면은 뭐 흉곽이 더 크길래, 심폐 능력이 더 좋길래, 힘이 더 좋길래, 심지어는 우리는 티네이저라고 해서 이제 10살 조금 넘어서, 이를테면 중2 정도 되면은 만으로 13, 14살 이렇게 되겠죠. 그때 저는 지금의 이렇게 이런 몸이 됐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고 남녀 차이도 있고 한데, 10살 조금 넘어가면은 인간은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변화, 2차 성징, 이게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 둘 다 같은 빙하기를 같이 보내고 했지만, 그들이 자연 선택을 받은 그 경로에서는 몸도 두꺼워야 되고 엄청 먹어야 되고, 게다가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몸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몸이 크면은 바로 사냥에 투입돼서 배우는 거지.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던지고 이런 거 배우고, 뭐 몸 크면 일단 체력이나 뭐 지구력이나 이런 것은 뭐 더 좋으니까 배우지만은, 그 배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노련한 사냥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만약에 1대1로 맞짱을 뜬다, 평균 대 평균 그 사람들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면 뭐 결과 별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작 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둘 다 무리 생활을 하고 있고, 둘 다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지금 남아 있을까? 이 단서는 바로 그 장점이기도 한, 빨리 몸이 커야 되고, 빨리 지방이 축적이 돼야 되고, 어른도 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쳤을 때. 그러고 나서 사냥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몸 크고 나서도 엄청나게 더 준비를 해야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만큼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됩니다. 거의 진짜. 그리고 나서 사회에서 배워가면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참 뒤야 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커버린 것이 네트워크의 양과 질을, 그 장점으로 보였던 빠른 성장, 그리고 튼튼한 몸, 그리고 큰 두뇌라 해도 몇 년 동안의 발달, 이 여러 가지 망의 발달, 사회적인 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상에서의 망, 사람다움의 망,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그런 데에 있어서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망의 너비, 그 범위가 사피엔스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물론 한 150 정도의 무리 본능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진영 논리, 뭐 정치에서의, 종교에서의, 또 이권에서의 이런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낙인 찍게 해도 우리는 잘 거기에 그 흥분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도.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런 거가 80억 네트워크가 엄청난 크게 네트워크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생명체라든지 생명체가 아닌 별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자연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와 무리가 싸운다고 해도 무기도 다르고요, 던지는 것과 찌르는 것과는 무기도 다르고 전략도 달랐을 것이고, 심지어는 합종연행 같은 것도 엄청난 망을 자랑하는 사피엔스가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불리할 줄 알았던 긴 어떤 학습 기간을 통해서 넘사벽으로 이제 차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차이 하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명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반전 하나 또 갑니다. 그럼 과연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둘 다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람, 네안데르탈스 사람, 그리고 슬기 사람인데 누가 더 사람다우냐를 봤을 때 또 하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아르케에서 쉽지 않은 지점이 있어요. 뭐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에서의 망과 그리고 상상에서의 망과 이런 것들이 인간다움을 향하고 있는 장례식을 해주고 부상자, 노약자를 보호해주고 하는 그 망,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근데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사람답다라고 확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보다 훨씬 더 넓은 망, 그 친구들은 가장 많았을 때도 몇만을 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80억이죠. 이런 망을 가지고 있고, 또 무형, 유형의 복잡한 도구나 또 상상들,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확실한 증명이 불가능한 죽음 이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에서건 뭐 어디에서건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만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다운지, 그런 면도 있고, 그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그런 게 더 강화된 면도 있겠지만은, 이제 엉뚱한 것도 하나의 두뇌가 이제 발달을 해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권력, 체력 이런 데에 꽂혀버려. 그러면 사람다움과 거리가 있는 쪽으로 쭉쭉 뻗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요소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만큼 엄청난 복잡성의 네트워크나 엄청나게 복잡한 상상을 발휘하거나 이러지 못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는 져도 종으로서는, 뭐 종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흡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생 인류,
슬기슬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네안데르탈인의 소박한 사람다움에 비해서 되게 엉뚱한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고 또 엄청난 사유를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메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무리 본능에도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실체가 아닌 욕망에도 막 그냥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렇죠.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